당신이 지금 비행기에 앉아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곧 이륙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를 매야 하는데 머리 위 짐칸은 계속 열렸다 닫힙니다. 인터콤에서는 기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이 모든 소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아마 멍을 때리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은 매 비행마다 발생합니다. 이제 당신보다 두 줄 뒷좌석의 승객이 큰 소리로 우르렁거리고 팔을 막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당신뿐 아니라 비행기 안의 모든 승객의 관심이 그 승객에게 쏠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경거리는 예상치 못한 일일 뿐 아니라 평소와 굉장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르면 결국 주목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잠재 고객층의 주목을 받으려면 남들과 달라져야 합니다. 인간은 예상 가능한 평범한 것들은 쉽게 무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렵채집인이었던 우리의 조상들이 생존을 위해 감각 정보들을 걸려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나뭇잎이 부서지는 소리와 같이 항상 들리는 소리는 식재료가 될 수 있는 사슴의 걸음 소리나 위험한 사자의 접근을 알리는 소리와 같은 예기치 못한 소리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기회를 포착하고 위험을 피하고 나머지는 무시하는 정도에서 생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기회도 위협도 아닌 일상적인 것들을 무시하는데 아주 탁월합니다. 이 현상은 습관화라고 알려져 있으며 습관화는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수많은 마케팅이 왜 그렇게 수명이 짧은지 설명해 줍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점을 홍보하고 판매하려면 먼저 청중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마케팅 노력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관심을 끄는 것입니다. 청중의 이목을 끌었다 하더라도 만일 기업이 계속해서 동일한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면 고객은 그 전략에 익숙해지고 결국 더 이상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힌 광고 이메일을 처음 받았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 처음에는 당신도 몇 초간 멈췄을 것입니다. 또 다른 회사에서 당신을 친애하는 고객님이라고 부르며 보낸 메일에는 아주 친근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개인 맞춤 광고 이메일은 아주 일반적입니다. 기업에서 보낸 원치 않는 00시, 안녕하세요, 이메일을 발견하자마자 당신은 더 이상 친근감을 느끼지 않고 바로 이메일을 삭제해버릴 것입니다. 마케팅에서 이미 검증된 방식을 따른다는 것은 곧 배경처럼 녹아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주목받기 위해서는 남들과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먼저 누구의 관심을 겨냥할 것인지는 정해야겠지만 말입니다. 당신이 작은 뒤뜰 연못에서 낚시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미끼를 던지고 자세를 낮추면서 청새치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터무니없다고 느껴진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바다 물고기를 작은 연못에서 잡는 것은 터무니없는 소리가 맞으니까요. 마케팅에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당신의 아이디어나 전략으로 누구를 공략할지를 모른다면 그저 시간만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마케팅을 실행하기 전에 타겟 고객층을 먼저 설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겟 고객층을 정하려면 참가자의 표본이 필요한데 이들이 바로 잠재 고객층입니다. 데이터 과학자 피로스카 박사에 따르면 모든 실험의 표본 크기는 최소 1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첫 번째 과제는 100명의 타겟 고객을 선별해내는 것입니다. 이 100명의 잠재 고객들은 당신의 마케팅 실험의 대상이 됩니다. 너무 야망 넘치는 숫자 같나요? 아직 고객이 있는 없든 차근차근 진행하다 보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의 고객 기반이 있는 경우 이전 2년 동안의 매출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고객들의 순위를 매기십시오. 이를 통해 그들이 지금까지 지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어떤 고객의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열된 고객들 중 당신은 누구와 거래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객들 옆에 스마일 표시를 해두십시오. 마지막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으면서 스마일 표시도 되어 있는 고객들을 목록에 표시하십시오. 이들이 바로 최종 리스트로, 이들은 당신의 잠재적인 타겟 고객층을 대표합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이 리스트의 고객들과 비슷한 100명을 공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반영할 만한 기존의 고객 기반이 전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공급업체, 친구, 혹은 동료와 같은 주변 사람들은 잘 살펴보십시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체인 포드사가 당신의 주요 고객이라면 포드의 파트너인 타이어 제조업체 구디얼도 당신의 좋은 잠재 고객이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경쟁업체를 통해서도 해당 분야에 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상기승에 있는 당신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무엇이 당신을 정상에 오르게 할 동기가 될 것 같은가요? 물론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멋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만으로는 힘듦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그럼 만약 당신의 아이가 산 정상에 올라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동시에 악당이 아이를 잡으려고 산을 넘어오고 있다면요? 그렇다면 이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은 당신의 단순한 욕망을 넘어서 목표로 삼아야 하는 임무가 될 것입니다. 이 사례와 마찬가지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시작부터 목표와 경쟁자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효과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마케팅 전략 아이디어 개발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결과를 원하는지부터 파악하십시오. 마케팅에는 고객 유지, 뉴스레터 가입, 특정 고객에게 특정 제품의 판매 등 다양한 목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목적들이 바로 당신이 넘어야 할 산, 즉 마케팅 미션이 됩니다. 다음으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잠재 고객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현재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중에서 잠재 고객이 가장 높이 평가할 제품과 서비스는 무엇이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은 마케팅 미션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창문 판매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을 당신의 제품은 바로 이 찬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문이 될 것입니다. 이 방풍문이 당신과 고객, 즉 주택 소유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목적은 이 새로운 창문을 판매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집주인을 추위와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더 큰 미션이 되겠지요. 한편으로는 앞서 나온 악당이 당신을 산꼭대기까지 몰아붙이던 이야기처럼 경쟁자 역시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사무실 벽에 천적이라고 부를 만한 탐욕스럽고 부정직한 마케터의 사진을 걸어두는 겁니다. 당신이 제대로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을 때면 그 사진을 한번 보고 훌훌 털어내고는 그를 능가하기 위해 노력하면 될 것입니다. 사업가 린다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날씨에 기반을 둔 그녀의 예약 시스템 사업은 성공적으로 출발했지만 1년 동안 운영한 후에도 새로운 잠재 고객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녀가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고객을 물어다 주겠다고 장담하는 프로그램들에 5만 달러나 썼지만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녀가 사기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케팅에 지출할 예산은 그 마케팅의 성공 확률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누구를 타겟으로 삼을지,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확실히 알고 있다면 이제 당신은 마케팅에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얼마로 책정해야 할지 확신이 들지 않는다면 아래의 간단한 3단계 계산법을 따라 보십시오. 먼저 당신의 고객들 중에 가장 지출 비용이 많으면서 당신이 장기적으로 거래하고 싶은 고객들을 뽑아 탑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리스트 고객 각각의 연평균 매출을 구해서 당신이 그들과 거래하고 싶은 기간으로 곱해보십시오. 그 값이 바로 고객 생애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책을 팔고 싶다고 가정합시다. 만약 당신이 고객 한 명이 평생 동안 8권의 책을 살 것이고 책 한 권당 당신이 3.5달러 위 인세를 받을 것임을 안다면 그 고객으로부터의 고객 생애 가치는 28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신은 마감 확률을 알아내야 합니다. 이는 당신이 고객과의 만남을 끝맺을 확률, 즉 고객의 관심을 끌었을 때 이를 잠재 고객의 소비로 이끌어갈 확률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이를 달성했는지를 안다면 이를 통해 마감 확률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 책 판매 매출을 기반으로 당신은 잠재 고객에게 실제로 책을 판매할 확률이 5권 중에서 1권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속해 있는 산업 부분의 평균 달성률을 기반으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 수치를 사용하여 한 명의 고객에게 얼마나 지출해야 할지 그 금액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28의 고객 생애 가치와 5분의 1위 마감 확률을 기반으로 당신은 고객 한 명당 약 $1를 투자하면 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100명의 잠재 고객이 있다면 최종적으로 마케팅 예산은 $100가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어림잡을 수 있는 수치 정도면 충분하다는 점입니다. 대략적인 수치로도 괜찮으니 세부적인 디테일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액수가 너무 적더라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기업가이자 작가인 미칼로비치는 뉴욕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걸려 기다리면서 싸구려 자유의 여신상 의상을 입은 남자를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의 모든 것이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초록색 토가, 거품 왕관, 비웃고 있는 그의 입에 물린 담배. 그리고 세금 상담을 광고하는 푯말까지도 말이죠. 당연히 그 사람은 눈에 띄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세금 상담을 받는 것은 터무니없어 보였습니다. 이렇듯 관심을 끄는 마케팅은 당신이 고객으로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필이 될 때만 효과적입니다. 그 남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서비스에 대한 흥미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당신이 제공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잠재 고객의 관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케팅이 효과적이려면 평범하고 널리 알려진 마케팅과는 다른 전략을 써야 합니다. 문제는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마케팅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해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브레인스토밍을 위해 사람들을 모아 그룹을 만들어 보십시오. 이들이 꼭 모두 마케팅 담당자일 필요는 없습니다. 마케팅을 좋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함께 모여 아이디어를 생각해보기만 하십시오. 팀원들에게 산업 분야에서 이미 어떤 마케팅이 활용되고 있는지 알려주고 그와는 전혀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록 독려하십시오. 그리고 그 어떤 아이디어도 거부하지도 평가하지도 말고 모두 받아 적으십시오. 그럼 논의가 끝날 때쯤이면 다룰 가치가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할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내 목표 시장에 대한 기회를 명확하게 제시하는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라면 당신은 점차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K씨는 이전에 개인적인 세부 정보를 입력해준 고객들에게 생일초를 우편으로 보내는 전략으로 성과를 올렸습니다. 관심을 끌 정도로 충분히 비전형적이면서도 그의 사업 분위기와도 잘 어울리는 그 생일초에는 레스토랑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쿠폰도 동봉되어 있었습니다. K씨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일에는 혼자 레스토랑에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다면 그녀는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전략은 아주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달 만에 $18,000를 벌었습니다. 입장료를 제외하고도 그 우편을 보내는 데 필요한 우표, 종이, 잉크, 생일초 비용은 $200도 안 되었기 때문에 그녀는 비용까지 최소화시켰습니다. 그 이후로 2008년 사업이 매각될 때까지 K씨는 계속해서 승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마케팅에 있어서 기회를 제공할 때는, 그리고 원하는 목적을 제시할 때는 간단하고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리 공연자들이 공연할 때면 그들 앞에 통을 놓아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버스킹이나 마임 같은 공연을 할 때 그들이 그 통을 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지는 매우 분명합니다. 돈을 넣어 자신들의 공연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돈을 넣고 싶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당신이 결국 돈을 넣게 될 확률은 높아집니다. 이게 바로 명료한 지시의 힘입니다. 중요한 것은 간단하고 명확한 지시를 제공해야 고객의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객을 당신의 목적지로 안내할 때는 클릭 유도 문구를 최대한 직접적이고 간단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가 많아질수록 잠재 고객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할 가능성은 낮아집니다. 반대로
효과적인 마케팅 아이디어에 명확한 지시가 합쳐지면 충분히 사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1931년 도로시와 테드는 다코타주 남부의 시골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대공황 직후였고 슈퍼마켓의 위치도 허허벌판이었기 때문에 고객을 구하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더운 여름날 도로시는 고객을 끌어들일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게에서 무료로 얼음물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파는 음료와 음식을 광고하는 푯말을 도로에 세우기로 했는데 그 푯말에 쓰인 유일한 직접적인 지시는 월드러그에 오셔서 무료로 얼음물 마시고 가세요 였습니다. 단순한 문구 덕분에 슈퍼마켓은 그해 여름 주요 관광 명소가 되었고 매장이 계속 확장되면서 매년 수백만 명이 방문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사람들도 처음에는 얼음물을 공짜로 마시기 위해 왔지만 그 이후로 기억을 되살려 몇 번씩 더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지시를 할까 고민할 때 고객에게 즉각적으로 만족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무엇인지 떠올려 보십시오. 예를 들어 당신이 그릴을 판매한다면 즉각적인 혜택은 무료로 그릴로 굽는 가장 쉬운 방법 소책자를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장기적인 혜택은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기능성 그릴일 것입니다. 회계사인 게이브는 새로운 잠재 고객을 얻기 위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10명의 잠재 고객들에게 그가 가장 좋아하는 경영서를 보냈는데 그 첫 페이지에는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포스트잇에 그는 자신의 이름, 이메일과 함께 이 책이 내게 도움이 된 만큼 당신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잠재 고객들의 관심을 끄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은 그 선물에 대해 감사해하기는 했지만 책을 읽기에는 너무 바빴습니다. 결론적으로 게이브는 새로운 잠재 고객을 얻지도 못한 셈입니다. 이 실험은 실패했지만 게이브는 그냥 실험을 더 지속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디어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면서 필요하다면 실험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하지 않은 아이디어를 통해 잠재 고객의 관심을 끄는데 성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당신을 그들에게 제공할 기회와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고객들의 행동을 유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노력과 실험이 당신의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만약 고객들이 당신의 노력에 아무런 응답이나 반응이 없다면요?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실험을 할 때입니다. 게이브가 포스트잇을 붙여 책을 보냈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그의 두 번째 시도에서 그는 책 한 권당 하나의 포스트잇이 아니라 5개의 포스트잇을 붙였습니다. 5개의 포스트잇을 몇몇 핵심 페이지에 붙여놓고는 이 부분을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는 지나치지 마세요. 와 같은 문구를 적어 놓았습니다. 게이브는 그들이 책은 안 읽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포스트잇이 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에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스트잇에는 그의 전화번호와 함께 아주 단도직입적인 문구, 연락주세요를 적어 놓았습니다. 이 마케팅 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성과가 좋았습니다. 게이브는 단순히 고객을 모은 게 아니었습니다. 7명의 잠재 고객들이 책에 대한 고마움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서 그 책은 더 널리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가 비용도 얼마 들지 않은 실험 덕분에 이뤄진 것입니다. 게이브는 책은 받은 사람들 중 몇 명이 새로운 고객으로 전환되었는지 추적했습니다. 당신도 당신의 아이디어의 영향력을 측정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시작 날짜와 종료 날짜를 설정하고 잠재 고객 수, 투자할 수 있는 금액과 원하는 결과를 기록해 놓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실험이 끝났을 때 다음으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디어를 버릴지, 게이브처럼 개선해서 다시 도전할지, 아니면 새로운 잠재 고객 표본으로 동일한 아이디어를 다시 테스트할지 말입니다.